그럼 다시 또 간다고 하시면 또 네. 가고 싶으세요? 지금은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해외 너무 좋은 면만 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를 나가봤자 여행으로밖에 안 갔었거든요. 네네. 출연을 하시면서까지 유학에 대한 현실을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 네. 나갔을 때는 해외의 좋은 점만 봤었어요. 정말 좀 과하게 너무 이제 해외 장점만을 봤고 아무래도 그때는 어학연수로 간 거였고요. 내가 느꼈던 가장 큰 문화 충격. 가장 큰 네, 문화 컬처 충격. 쇼크. 네. 딱 처음으로 스페인에 도착을 해서 시차 적응이 조금 돼서 스페인 하면 바다잖아요. 말라가가 또 바다 근처고 하니까 바다로 혼자 갔어요. 딱 갔는데 그거 유명한 거 아세요? 스페인 누드비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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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딱 이제 일주일 전에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한 황순아라고 합니다. 출연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갔던 게 석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스페인에 갔던 거였어요. 그 전에는 어학연수로 스페인에 갔다 와서 너무 좋았던 기억만을 가지고 나는 무조건 해외 나가서 살아야겠다라는 네. 꿈을 꾸고 석사를 하러 스페인에 두 번째로 가서 조금 많이 환상도 깨지고 이런저런 좀 힘든 일을 겪다가 온 상황이었어서 이것저것 해외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게 된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로 갔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공이 스페인어였기 때문에 어학 연수로 갔다 온 거였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학사를 마무리하고 해외 취업을 꿈을 꾸게 됐었거든요. 그때 어학연수로 갔다 왔던 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제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거를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호텔 경영 쪽을 배워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스페인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을 하고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좀 어땠어요? 맨 처음에 딱 스페인에 갔을 때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진짜 끼케야 외국을 나갈 때도 일본 정도? 유럽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생 동양인만 보고 살다가 완전 다 서양인이고 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니까 되게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딱 처음 갔을 때. 적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처음 딱 갔을 때는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나가면 정말 많이 달라요. 언어적 측면도 있고 문화적 측면도 있고 뭐 음식, 기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3개월 정도 걸렸고 3개월 지나고 나서는 꽤나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잘 적응하신 것 같은데 출연을 하시면서까지 유학에 대한 현실을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 네. 나갔을 때는 해외의 좋은 점만 봤었어요. 정말 좀 과하게 너무 이제 해외 장점만을 봤고 아무래도 그때는 어학연수로 간 거였고요. 기간도 짧았어요. 그때는 한 6개월밖에 안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지라 해외의 약간 환상, 좋은 점, 약간 장점만 보고 왔다면 이번에 그래서 그 환상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 나는 너무 이제 해외 나가야 되겠다. 해외를 너무 난 사랑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 돌아와서. 그래서 아 어떻게든 이제 해외 취업을 해보고 싶다. 어찌 보면 그게 저의 새로운 꿈이었던 거죠. 해외 나가서 취업해보고 정말 이제 글로벌하게 살아보는 거. 그러고 가서 이제 저의 모든 그 환상과 꿈이 와장창창 깨지고 왔죠. 그럼 처음에 갔을 때는 좋았던 거예요, 많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갔던 지역 자체가 스페인 말라가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일단은 한국인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현지인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되게 많고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지만 스페인어를 잘 못하지만 저한테 되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저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외로움을 딱히 느낄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외 나갔어도 한국인들끼리 잘 지내면 됐고 그렇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너무 많았으니까 거기서 그랬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때는 내가 언어를 배우러 나갔던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약간 스페인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다들 약간 이해해주는 게 있었어. 너는 스페인어를 배우러 온 거니까 여기서 뭐 천천히 배우면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서 되게 언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없었고 즐기면서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언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서 첫 이미지가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갔을 때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던 건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어적 측면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갔을 때는 어학연수. 목적이 언어를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조금 못해도 다들 이해를 해줬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이미 언어는 완벽해야 됐던 거예요. 언어가 완벽하고 영어가 완벽한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첫 번째로 갔을 때는 애초에 만났던 그런 스페인 현지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많았고 한국인이랑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외국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석사학위를 따러 간 학교에서는 글로벌 학교였고 그때 정말 처음으로 문화 차이라는 것도 느껴본 것 같고요. 나랑 문화 차이가 있고 얘네랑 대화할 때 힘드니까 친구를 사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게 되게 힘들었죠. 세 번째로 힘들었던 게 그런 이제 외국 살면서 이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외국 살이하면 모든 게 느려요. 한국은 정말 빠르잖아요. 뭐 하나를 처리한다 해도 딱딱딱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체계도 되게 잘 이루어져 있고.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조금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학교가 당연히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체계가 있긴 한데 이게 뭔가 좀 엉성하다 해야 되나? 뭔가 한국만큼 딱딱딱 되는 느낌이 조금 없었어요. 처음에도 물론 외국 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낀 거는 맞지만 그때는 어학연수를 하러 간 거였고 조금 이제 즐기러 간 느낌이 컸죠. 근데 이번에는 석사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정말 학업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그렇게 내가 부담감이 많고 할 게 많은데 이 체계가 딱딱딱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듦을 겪고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는 한국인 입장으로 약간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다시 또 간다고 하시면 또 네. 가고 싶으세요? 지금은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해외 너무 좋은 면만 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를 나가봤자 여행으로밖에 안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환상을 품고 나는 가면 잘할 거야 라는 좀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좀 그런 게 조금 있었을까요? 오, 네. 근데 학교는 되게 글로벌 학교인지라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는 곳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약간 나를 싫어하나 이런 느낌이 없었던 건 아니고 내가 불편한가 이랬던 게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인종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건 전혀 없었고요. 인종차별은 길거리에서 많이 당해요. 저는 이제 진짜 심각한 인종차별을 당해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뭐 니하오, 곤니찌와 이런 거 뭐 칭총총 이러면서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놀리고 가거나 혼자 걷고 있는데 좀 외국인 흑인 이런 분들이 막 놀래키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저 좀 잘 놀라가고 막 깜짝 놀라면서 네. 막 그럼 막 지들끼리 웃으면서 가고 사실 기분이 나쁘죠. 그런 그쵸. 걸 당하면. 네. 그냥 자꾸 그런 동양인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도 막 많이 들고. 대처법 같은 게 있나요? 대처법이라 하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는 그렇게 심한 인종차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니하오 곤니찌와 정도로 하면 그냥 기분이 좀 나쁘지 않고 그럼 저는 그냥 그랬어요. 나 니하오 곤니찌와 아니라고. 그럼 너 어느 나라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럼 네.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럼 한국은 인사가 니하오 곤니찌와가 아니라 안녕이다. 니 안녕이라고 해라.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앞으로 너 이런 사람 보면 안녕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말고 막 폭력적이고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네네.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조금 좋았던 분들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 말라가라는 지역 자체는 진짜 한국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너 한국인이지 하면서 안녕 이러고 막 이런 거 손아트 해주고 그리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네. 뭐 나 손흥민 한다, 손 막 안다고 이런 거 해주고 뭐 BTS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말 거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말라가 살 때는. 그래서 막 자기 한국어 배우고 있다, 나랑 친해지고 싶다 이래서 네. 그럼 막 너무 반갑다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좋은 경험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느꼈던 가장 큰 문화 충격. 가장 큰 문화 컬처 충격. 쇼크. 네. 딱 처음으로 스페인에 도착을 해서 시차 적응이 조금 돼서 스페인 하면 바다잖아요. 말라가가 또 바다 근처고 하니까 바다로 혼자 갔어요. 딱 갔는데 그거 유명한 거 아세요? 스페인 누드비치? 전 몰랐어요. 스페인에도 그게 있는지. 진짜 딱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네. 몇 명 분들이 그러니까 안 입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네. 그거 보고 사실 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완전 헐 막 이랬는데 거기서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거는 약간 저는 너무 놀라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인이었으면 다들 막 놀라서 이럴 것 같은데 너무나 다들 약간 태연하게 주변에서 그냥 약간 이렇게 같이 막 다른 남자분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지고 하는 걸 보고 그게 또 2차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를 좀 사귀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느 동네에 가든 너무 시골이 아닌 이상 약간 대도시라면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알게 되고 친하면 그 친구들도 저희랑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보다도 한국을 잘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언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다를지라도 그냥 막 웃으면서 다가가면 싫어할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플러팅 같은 거 당해보셨어요? 플러팅도 플러팅이지만 네. 스페인 사람들이 진짜 예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해요. 네. 결제를 할 때 자체도 막 고마워 그라티아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아 예쁘니 약간 내나다 도와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처음 들었을 때 저 이것도 살짝 문화 충격이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해서 막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천만에요 예쁘니 이러면 당혹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되게 예쁘게 잘해요. 그걸 떠나서 약간 스페인 남사친을 사귀더라도 오늘 약간 이렇게 하고 왔어 하면 막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약간 한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해픈데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되게 이거는 좀 약간 스페인에 가신 여성분들은 조금 조심하셔라. 걔네는 예쁘다는 얘기를 정말 쉽게 해요. 유학 가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학생이었어요. 전공이 스페인어였고 스페인어로 어학연수 갔었던 거예요. 언어 공부는 얼마나 좀 하신 거예요? 언어 공부는 딱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방황을 조금 했었어서 어학연수 가기 전에는 한 1년 반 정도 제대로 공부하고 갔던 것 같아요. 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는 그래도 문법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 간단한 문법을 다 익히고 그러고 나서는 진짜 노출 빈도를 높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요즘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계속 챗GPT랑 이렇게 막 채팅하면서 얘기해보고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총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학연수 기준으로 스페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을 잡는다면 저는 2천만 원 정도? 지금은 살짝 환율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교를 좀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었고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거 다 찾아보고 정보를 그래도 요즘 얻기 되게 쉬운 세상이니까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취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점수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잘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좀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저는 만약에 교환학생으로 간다든지 어학연수 워킹홀리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정말 너무 추천입니다. 다른 나라를 가서 정말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 저처럼 완전 대학을 거기서 나오겠다 아니면 완전 취업을 거기서 하겠다 이런 거면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거기에 살러 간다 아니면 정말 거기에 내가 돈을 벌러 간다 그들과 경쟁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들고 아무래도 동양인인지라 그런 한계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서 네. 거의 1년 정도 있었으면서 되게 많이 외로웠고 일단은 잘 이겨냈다고 칭찬 한번 해주고 싶고요. 석사 끝나고 조금 늦었지만 이제 인턴을 곧 시작하게 되는데 힘들었던 만큼 조금 더 이제 으쌰으쌰해서 약간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